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어요. 큰 아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작은 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영민하고 성실해서 공부도 잘했던 아이예요. 대학도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사내 연애를 해서 8년 전에 결혼도 했답니다. 저희 집 사정은 그럭저럭 어렵지 않게 사는 편인데 아들 장가를 보내려니 큰 아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아파트 전세를 얻어 주었습니다. 요즘 전세라고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6개월 전에 아버지에게 찾아와 2억 원을 달라고 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딱히 시원한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좀 해달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근데 남편도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전에도 와서 3천만 원을 달라고 하기에 그랜 남자가 아내에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2억 원을 달라고 하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는 못 준다고 할 수밖에요. 저는 그간 사정을 몰랐으니 애한테 돈을 안 주는 남편을 원망했어요. 근데 저도 벌써 2번째 딱히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니 이건 아니냐까 싶어서 저도 주지 말자고 했지요. 그랬더니 돈을 주기 전까지 집에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 정욱이는 남매를 두고 있어요. 이제 4살과 2살인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손자, 손녀도 못 보게 되었으니 제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어찌저찌 들리는 소문에는 둘째 며느리의 친정이 아주 어려운 집이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몰랐어요. 그냥 중산층 가정이다. 부모님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시다 하니 그런가 보다 했었지요. 아마도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친정이라는 생각이 드니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들과 손주들은 보고 싶은데 돈을 안 주면 안 온다니 참 괘씸한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욱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을 안 해도 혼자 알아서 공부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부모 말도 잘 듣고 그랬거든요. 큰 아들 정철이는 솔직히 말하면 좀 모자란 구석이 있어요. 성격은 좋은데 공부는 영 안 되고 일도 그럭저럭 하는 정도지 뭔가 탁월한 건 없어요. 그래도 착하고 순해서 저희 부부는 늘 큰 아들 걱정을 했지요. 이 애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서요. 그런데 정욱이는 달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대학 갈 때도 서울대를 갔고 졸업하고 나서도 금방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정욱이 때문에 이렇게 속상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히려 큰 아들 정철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정철이는 비록 능력은 모자라지만 성실하게 살면서 저희한테 효도도 잘하고
손자도 데리고 자주 와요. 정욱이 며느리 미선이는 처음에는 참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얌전하고 예의도 바르고 정욱이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때 미선이 부모님도 만났는데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점잖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할 때 미선이 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자꾸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신혼집 가전제품이며 혼수며 이것저것 말이에요. 처음에는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남자 쪽에서 좀 더 해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였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에 미선이 친정에 가면 항상 뭔가 사들고 가더라고요. 정욱이가 처가에 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정도가 좀 과한 것 같았어요. 다른 집 아들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아들이 착해서 그러는 거다 생각했어요. 며느리 친정을 잘 챙기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욱이가 대견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아들이 그렇게 돈을 쓰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첫 번째로 정욱이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이를 다시 생각해 봐도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이 나중에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욱이가 그때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빠 죄송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곧 갚을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급한지 왜 필요한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이 아무리 물어봐도 그냥 급한 일이에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라고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걱정이 되어서 혹시 사업이라도 하는 거냐? 아니면 투자를 잘못한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도 아무 말을 안 했다고 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결정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나서 정욱이가 한동안 집에 잘 안 왔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하고 손주들 데리고 오라고 해도 핑계를 대고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얼굴을 보기 민망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또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일은 다 해결됐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2년 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큰 돈을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액이 2억 원이에요. 3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2억 원이라니요? 저희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런 돈을 그냥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거든요. 남편이 이번에는 정말 안 된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정욱이가 그럼 해결될 때까지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 버렸어요.
그 뒤로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요. 손주들 생각하면 정말 미치겠어요. 정욱이가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와서 저희하고 시간을 보냈거든요. 특히 4살 된 손자 준호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서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제 무릎에 앉아서 책도 읽어달라고 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 그랬어요. 2살 된 손녀 지은이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함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제가 뭔가 먹을 것을 주면 맛있어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곤 했어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6개월째 못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지는 않을까? 할머니가 왜 안 보러 오는지 궁금해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며칠 전에는 마트에서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좋아하던 과자를 보니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자를 사서 집에 가져왔는데 줄 아이가 없으니까 그냥 식탁 위에 있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던 딸기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지은이가 올 때마다 딸기 우유를 사다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사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정말 허망해요. 정욱이도 그렇고 미선이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는데 왜 아이들까지 못 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사 부모들끼리 서먹해졌다고 해도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 텐데 말이에요. 큰 아들 정철이네 집에 가면 정철이 아들 성민이가 할머니, 준호 형이랑 지은이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봐요. 사촌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금 바빠서 못 온대라고 하는데 아이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믿을지 모르겠어요. 미선이 친정 이야기를 들은 건 최근의 일이에요. 미선이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미선이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선이 어머니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미선이 아버지도 이것저것 일을 하시는데 빚을 갚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결혼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 어려움은 없으세요 라고 했거든요. 미선이 어머니도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때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솔직하게 말했으면 저희도 그에 맞게 준비를 했을 텐데요. 물론 미선이 집안이 어렵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했을 것은 아니에요. 정욱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미선이도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정을 알았으면 다른 식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욱이가 그렇게 처가에 돈을 많이 쓴 것도 이해가 돼요. 미선이가 친정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욱이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처가를 도와주려고 했을 거고요.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금액이 커지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한테 손을 벌린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도와줘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빚이라는 게 한 번 지면 갚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사업 실패로 진 빚은 더더욱 그렇고요. 정욱이가 처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편하고 이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남편을 원망했거든요.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정을 다 털어놓고 나서는 제가 남편한테 미안해졌어요. 남편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혼자 결정해야 했고 결국 도와줬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지금은 저희 부부가 같은 입장이에요. 정욱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렇게 계속 돈만 달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우리가 2억 원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그 다음에는 또 얼마를 달라고 할까?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큰 아들 정철이도 있고 저희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갑자기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내놓기는 어려워요. 집을 팔면 못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줘도 또 나중에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정말 줄 것도 없을 거예요. 남편이 차라리 정욱이가 솔직하게 사정을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가족끼리 숨기고 속이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정욱이는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해요. 가끔은 미선이가 원망스러워요. 물론 미선이도 어려운 상황이고 친정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만 의존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선이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친정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한테 부담을 다 떠넘기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정욱이가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 미선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말리지는 않았을까요?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만약에 미선이가 여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라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이런 건 제 추측일 뿐이에요. 미선이가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무래도 친정 일 때문에 시작된 문제니까 미선이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미선이가 참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의도 바르고 정욱이한테도 잘하고 저희한테도 잘했거든요.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정말 괜찮은 며느리라면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큰 부담을 지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선이한테서 그런 노력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욱이가 처가에 돈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큰 아들 정철이네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정철이 아내 수진이는 성격도 좋고 우리한테도 정말 잘해요. 자기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기는 것 같을 정도예요. 명절 때도 수진이가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평소에도 종종 와서 청소도 해주고 그래요. 아이들도 자주 데리고 와서 저희하고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요. 정철이는 능력은 모자라지만 효심은 정말 좋아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와서 안부도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욱이는 어떤가요? 돈은 많이 벌면서도 정작 부모님한테는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돈을 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정욱이가 더 효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정말 사람 이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착했던 아이가 커서도 착한 건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효심도 있는 건 아니구나 싶어요. 가끔은 정욱이를 잘못 키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잘해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어려서부터 뭐든지 해주고 원하는 건 다 사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정욱이하고 대화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정욱이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며칠 전에는 정욱이 회사에 전화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직장에 전화를 해서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미선이한테 전화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이것도 좀 애매해요. 미선이가 어떤 입장인지 모르니까 섣불리 연락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더 서먹해질 것 같아요. 남편은 정욱이가 먼저 연락을 해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해요. 하지만 정욱이 성격을 보면 쉽게 연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센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한 쪽은 정욱이인데 저희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나요?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차라리 돈을 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손주들을 보고 싶으니까 그냥 돈을 주고 관계를 회복할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